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면 고시원 운영이 꽤 매력적이고 이제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네, 물론 괜찮고 좋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고시원도 또 애로사항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어려운 사항도 맞아요.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리얼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1년 뭐 이내에 가까이 하면서 운영 면에서 좀 애로사항, 단점, 또 힘들었던 점들이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실제로 해본 경험에서 좀 솔직히 말씀 예. 주세요. 네. 사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반면에는 안 좋은 면도 그리고 네. 힘든 면도 물론 있는데, 특히나 이 관리할 때 규율에 어긋난 행동을 하신 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네. 1인 1실이 원칙인데 2명이 사는 거죠. 얘기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2명이 사신 분들 계셨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서 저희 고시원은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는 굉장히 소음이 잘 되어 있고 방음이 잘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어느 정도로 이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이었냐면은 저희 건물 옆 건물에 고시체 옆 건물에 세탁 소리가 시끄럽다고 그래요. 그쪽 건물에다가 항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그 소음이 심하면 사실 고시텔에 살면 안 되시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어느 정도 설득을 좀 하다가 도저히 안 되시거나 하면은 그래도 저희 사비를 털어서 백색 소음기를 놔드렸어요. 백색 소음기를 놔드려서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래도 백색 소음기를 들으시면서 공부하시거나 하셨고, 백색 소음기가 사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봤자 한 3만 원. 백색 소음기라는 게 뭐죠? 물 내리는 소리, 뭐 새 소리 이런 것들을 소음을 나게끔 틀면은 거기서 이제 그런 백색 소음이 나오게끔 하는 건데, 그런 거를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사실 요새는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 공부하는 그 학생들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백색 소음이라고 쳐보시면 그것만 있는 그 음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하면 너무 조용한 것보다 뭐 도서관 소리, 맞아요. 카페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물소리가 있으면 우리 집중이 잘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인공적으로 트는 거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왜냐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협상을 할 때는 내 얘기, 그쪽 얘기만 서로 그렇죠. 평행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걸 다른 제3의 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여기서 소음이 심하시다는데 건물을 바꿀 수도 없고 거기다 공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무조건 안 됩니다 하면 당연히 이분 나름대로의 불만을 가질 거고, 그러시죠. 그나마 부담이 덜한 선에서 네. 만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감안해서 백색 소음기를 놔드리고, 여기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불편하시면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분이 지금도 거의 초반에 오셨다가 한 6개월 지금 거의 쭉 사고 계세요. 아직도 찾아보시고. 예. 네,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거의 20대 후반 정도로 네. 이제 공부하는 이제 남자분인데, 네. 그분이 가끔 여자친구를 불러서 네. 같이 자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요거는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경우도 젊은 사람들이니까 종종 있겠네요. 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무인화를 무인화를 하면은 CCTV로 물론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가,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사실 되게 드물거든요. 이게 물론 잡을 수도 있지만, 한 번은 그래서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그 방에서 술을 먹고 얘기하고, 뭐 나름 작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옆에서 이제 민원도 들어오고, 들렸고. 그리고 저희 이제 실장님이 한번 보시고 의심 간다고 해서 한번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 해가지고, 그분이 한 번 주의를 드렸는데 네. 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 네. 그래서 정중하게 이제 퇴실을 부탁을 드려서 그분 이제 퇴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 한 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 한 분 위해서 다른 분들 전체가 이제 피해가 가고 이미지가 확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계약을 할 때 다 적어놔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고시원, 입실, 뭐 수칙해서.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맞아요.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이 네. 어겼으니까 맞아요. 퇴실해 주세요. 이제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명분 있게. 맞아요. 그러니까 입실 계약서 그런 것도 꼼꼼히 다 적어놔야겠네요. 네, 그건 적혀져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입주 계약서에서 이제 계약서도 있지만, 그 생활 이용 수칙이라 해서 그걸 따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보통 호텔에 가면 호텔에서 이제 바우처 딱 주면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바우처 딱 주는 것처럼, 뭔가 이 생활 규칙으로 정확하게 놔둬서
그런 것도 규칙을 좀 사실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 생활 이용 수칙 이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초보자들은 어떤 생활 수칙을 적어야 될지 모르는 분도 많은데 네. 이거 혹시 공개해 줄 수 있나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네, 이거 정말 대비일 텐데 예. 여러분 이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혹시 하시는 분들은 이 생활 이용 수칙 꼭 갖고 계셨다가 참고해서 계약 시 쓰시기 바랍니다. 네, 또 어떤 애로 사항들이 있었어요? 힘든 점? 어떤 분은 여기에서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정말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하면 당장 실장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분이 한 번은 주방에 가서 본인이 이제 인덕션을 이용해서 네.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인덕션이 안 된다. 근데 그때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그 토요일 날 저녁 8시쯤에 저희 실장님이 친구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 그 타이밍에 실장님 전화해가지고 이거 인덕션이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제 실장님이 그 와중에서 전화 받아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고 혹시 이거 확인해 보셨냐 저거 확인해 보셨냐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빨리 지금 당장 와라. 막 이렇게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물론 결국에 결론은 고장난 게 아니라 그분이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사용 방법을 몰라서 그랬던 거긴 한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대처했냐면 그거를 한번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서 그게 한번 대응을 해드리면 그분은 앞으로 계속 그것보다 더한 것도 요구를 할 것이고 그분이 한번 대응을 받으면 다른 분들도 조금만 뭐 있으면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예외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정중하게 설명을 하고 정중하게 설명을 말로 할 때 사실 말로 성병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저희는 좀 강력하게 문자로 요런 거는 처음에 우리 생활 추칙에도 있었고 입주 계약에도 이렇게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되고 엄연히 그런 것들도 다 이 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노동이 이게 비용이 다 들어간 거여서 그거는 원래 우리에 들어있는 월세 비용에 더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룰상 안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시원 운영을 하면서 이 입시일자 위용자들의 또 의무만 요구를 할 수는 없죠. 충분히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의무 사항을 또 요구하면 그분들이 받아들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그런 민원 사항들을 다 받고 하면 실장님도 사람인데 힘들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원칙을 정해놓고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생활 이용 수칙에 다 넣어놓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 이런 사업, 저도 사실 사업을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의 회사 내에서 관리를 하는 관리의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을 편의를 봐주면 이게 모든 룰화되고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되게 굉장히 잘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에서 어떤 분은 저희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고시원에는 이 주방에 전기밥솥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뭐 전기밥솥을 넣으면 안 되냐 아니면 또 뭐 방 내부에 전자레인지를 넣으면 안 되냐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고 설명하기보다도 왜 안 되는지를 사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사실 제가 알아봐서 이 소방법에 의해서 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 주변에 있는 데는 방 안에 전자레인지도 있고 세탁기도 있는 데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지방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그런 건 상상도 못하지만 지방에는 기본 그런 것들이 잘 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입주자분들은 다른 데는 되는데 왜 여긴 안 되냐 이렇게 하면은 그걸 정확하게 법에 뭐가 걸리고 뭐가 어떻게 얘기해서 이랬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말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명확하게 이제 문자로 해서 정확하게 그 근거를 남겨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모든 게 다 소통인 것 같아요. 거기 계신 분도 이제 고객이고 또 고객을 넘어서 이용자끼리는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소통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또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이끌어가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이제 스 과장님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고시원 창업하면 건물의 한 개층을 이제 임대해서 거기서 하는 것들을 이제 서울에서 많이 상상하시는데 지금 뭐 지방도 있지만 서울에서도 이렇게 조그만 건물에 고시원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이제 상가 건물 조그만 것들이 임대 수익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수요만 있다면 이 건물 전체를 용도 변경 리모델링 통해서 이렇게 고시원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단순히 이제 고시원을 할 때 지금 우리 스 과장님께서 하셨듯이 충분히 이제 시장 조사를 해서 또 약간 이제 돈도 들여서 필요한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그 리모델 하기 전에 어떤 컨셉으로 할지도 정하고
또 운영 원칙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거 외에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못 해드렸고, 우리 이제 스 과장님께서 우리 잉클에서 고시원 운영 비법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올라오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창업하기 전에 꼭 보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니TV 시청자분들이 40, 50대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스 과장님께서는 그 두려움, 막연함을 그냥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본에 계시면서도 이렇게 인생 이막을 이제 준비를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이제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인생 이막을 준비한 이제 선배로서 우리 직장인들, 우리 직장에만 목매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마음가지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선배로서 당부 좋은 말씀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 내가 속해 있는 소속에 우물한 개구리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항상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야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고 물론 이걸 보시는 분들이 50대일 수도 있는데, 내가 언제라도 내일 당장이라도 퇴직을 당하면 어떻게 내가 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100세 시대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저는 이번에 이런 고시원, 고시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앞으로 이제 내 인생을 봤을 때 사실 제가 우리 보통 직장인들은 회사에 속해 있으면 이 회사가 난 줄 사실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퇴직을 하면은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입장인데, 우리가 보통 열차에 타고 있을 때는 내가 같이 열차에 달리니까 나도 같이 200km로 달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열차에서 내리면 내 힘으로 달리거나 아니면 내가 뭐 차를 구입해 가지고 차를 이용해서 내가 달려야 되는데, 그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이걸 뭔가를 투자를 했을 때 안 되면 어쩌지? 사실은 안 되면 어쩌지라는 거는 모든 경우가 다 들어맞거든요. 내가 모든 경우에 사실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내일이라도 당장 갑자기 벼락 맞아서 뭔가 갑자기 이 지진 나서 뭐 집안이 망하다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최소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그만큼 많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열심히 열정을 가미해서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확실하게 실행하고 실천해서 지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안 될까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처음에는 좀 했었긴 했지만, 처음에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공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할까라는 거를 좀 투자해서 돈을 들였고, 이걸 하다 보면은 또 반대로 또 좋은 효과가 또 있는데요. 뭔데요? 제가 있는 이제 직장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는 시야도 달라지고요.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직장에서 내가 해도 당당하게.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당당한 게 나는 그래도 뭐 겉으로는 내색은 못하겠지만 난 속으로 나는 그래도 어느 하나에 이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나름의 이제 대표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사실은 이 회사에서 일할 때 내가 구성원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라는 것 자체는 엄연히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그냥 정해진 시간 내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고 성과를 내야 그만큼의 성과를 인정해서 돈을 받고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무를 이제 진행해 나가더라도 이거는 경영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그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모노마인드가 생기는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 이막을 해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은 제가 속해 있는 직장의 상사분들이라든지 뭐 임원 대표님 분들이 저를 봤을 때도 어찌 보면은 더 그게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기존에 있는 업무를 소홀히 하고 제가 있는 인생 이막을 뭐 몰래 하거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일도 정말 깔끔하게 해결해 나가고 오히려 이거를 운영함으로써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래 있는 본업도 더 열심히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이막을 명확하게 확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내 실행력, 실천력을 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더 좋은 효과로
현재에 있는 직장에서도 자신감 있게 더 그렇군요. 시야를 넓게 모든 걸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고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나 이런 것들 설명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제 이제 스과장이라고 유튜브 네. 채널 검색을 해보시면 들어와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회사 외에 돈 버는 이야기 제가 고시텔 이외에도 다른 분야들도 여러 가지로 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참고하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한테는요 희망이 있어요. 분명히 그게 하나가 아니라 10가지 100가지가 있죠.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을 못했을 뿐이고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 수없이 많은 희망과 기회들이 있습니다. 현실 가능한 희망과 기회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미리미리 인생의 막 준비하셔서 은퇴가 끝이 아니라 더 화려한 인생의 막을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